우리 같은 서민들은 돈이 많이 없죠.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한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향후 10년 동안은 대세가 이게 될 겁니다. 그게 뭔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우리가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는데요. 재개발은 오래된 빌라들을 새로 아파트로 바꾸는 작업이고요.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오래된 빌라들, 연립 빌라들 이런 것들이 새 아파트로 바뀌는 방식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빌라를 매입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큰 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고요. 서울에 재개발을 투자하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400 대책이 있죠.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2400 대책 후보지를 매입하게 되면은 지금은 현금 청산,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줘 버립니다. 그것도 감정가로 돌려주기 때문에 내가 상가격보다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2400 대책 후보지를 제외한 곳을 보셔야 되고, 내가 자금이 많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수도권의 재개발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재개발은 아직도 저렴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5천만 원 정도면은 투자가 가능한데요. 어떤 곳인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제가 지역을 딱 알려드리면 그 지역의 시세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은 가렸지만 그 해당 매물을 같이 접근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기 보시면 재개발 매물이 3억짜리가 있습니다. 이 빌라는 실제로는 감정가가 1억짜리입니다. 감정가 1억짜리 빌라를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P 2억을 붙여서 주인이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3억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 속도가 어느 정도 있다. 제 생각에는 뭐 한 6년에서 10년 정도 안에는 완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뭐 조합에서는 6년이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넉넉 잡고 한 6년에서 10년은 봐야 재개발을 투자할 때 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방법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현금 3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현금 3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50% 정도 나오죠. 대출이 50% 나오기 때문에 1억 5천 대출을 받게 되면 나머지 현금 1억 5천이 필요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지금 이 파시는 분이 여기에 전세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매물이에요. 전세로 1억에 들어가겠다 말씀을 하신 매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전세를 먼저 들어가고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고 이분이 전세를 들어가면 대출이 나오죠. 그래서 대출을 일으킨 후에 이분이 전세 1억을 들어오게 되면은 총 2억 5천이라는 돈이 마련이 되죠. 그러면 실제 필요한 돈이 5천만 원만 있으면 이 빌라를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인분이 그렇게 해준대요? 해줍니다. 당연히 해줍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이 빌라를 3억에 팔았잖아요. 만약에 이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빚이 1억 5천이 있고 본인 돈이 1억이 들어갔죠. 이 사람이 2억 5천을 쓰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3억에 팔고 2억 5천에 다시 사는 거예요.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이 사람은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딜을 하게 되면은 그래요? 뭐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물론 취등록세는 또 따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예상 분양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상 조합원 분양가가 나와 있어요. 이 빌라가 3억인데 여기 조합원 분양가가 25평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 분양가가 나와 있고요. 33평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 정도 예상 분양가가 나와 있습니다. 조합에서 한번 알려준 거니까 얼추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를 3억에 샀지만 이 빌라를 이 건설사에서, 시공사에서
1억 정도 감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1억을 인정해 준 거죠. 이 빌라를 허무는 대신에 우리 분양가에서 1억은 빼주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돈이 분담금이 3억 5천이 아니라 1억은 빼주니까 2억 5천을 본인이 분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은 2억 5천의 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들어가는 돈이 25평이다. 그러면은 5억 5천 정도, 그리고 33평이다. 그러면 6억 5천 정도의 돈이 총 들어가게 됩니다. 5억 5천 주고 사서 6억 5천 주고 사서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 이게 이득이 있을까요? 이 빌라 맞은편에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이 신축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10억에서 12억 정도 합니다. 33평 기준으로 10억에서 12억 정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33평 기준으로 뭐 6억 5천, 거기에 확장비, 후불이자 뭐 이것저것 다 합하게 되면은 한 뭐 넉넉 잡아서 5천을 더 더해 볼게요. 그러면 7억 정도 되죠. 이것저것 다 해서 7억이 들어가게 돼서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은 10억에서 12억은 가니까 3억에서 5억은 벌게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빌라는 개발되는데 제가 10년은 잡아야 된다 그랬죠. 뭐 6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 넉넉 잡고 10년을 잡았으면 반대편에 있는 이 신축 아파트는 10년 후에는 구축이 되죠. 이게 신축이 되고 이게 구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구축보다 신축이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12억이다. 이쪽이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0년 동안 안 오른다는 가정하에도 10억에서 12억이다. 그러면 여기는 최소 그 이상은 가겠죠. 뭐 13억, 뭐 15억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그러면 좀 분위기가 다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내 돈 뭐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이 빌라를 매입하고 그 주인분을 세입자로 놓고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다가 이 빌라에 나중에 추가 분담금 있죠. 예를 들면은 25평이었다. 그러면 2억 5천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그랬죠. 이거를 10년 걸리는 기간 동안 열심히 모으면 됩니다. 2억 5천이지만 실제로는 이 중에 절반은 또 대출이 나옵니다. 중도금 대출이 5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은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필요한 돈은 뭐 그래요, 뭐 절반 아니라 한 40%만 나온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60%의 돈이 필요하죠. 60%의 돈이면 1억 5천이라는 돈이 실제 우리가 더 10년 후에는 지불을 해야 되는 돈이죠. 10년 후에 1억 5천이면은 1년에 1,500만 원씩 모으면은 10년 후에 1억 5천이 되겠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20만 원 정도 꾸준히 적금을 넣으면 됩니다. 120만 원 정도 꾸준히 적금을 넣어서 물론 이제 1억 5천에 대한 이자도 나오긴 하겠죠. 그 전에 빌렸던 거. 그래서 꾸준히 돈을 모아서 여기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도 투자하러 갈 때마다 예전에 항상 투자하러 갈 때마다 강남 사모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희한하게 뭐 서초동에서 오고 반포에서 오고 같이 물건을 막 보고 그랬어요. 부동산에서. 강남 사모님들은 본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 사줍니다. 자녀들한테 뭐 이 1억짜리, 2억짜리 빌라를 사줘요. 프리미엄을 주고 사줍니다. 증여를 해주는 거죠. 해봤자 금액이 작기 때문에 증여세도 얼마 안 나와요. 이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빌라가 새 아파트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자녀는 자기의 자산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증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장기 투자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또는 지금은 뭐 제가 3억짜리를 예를 들었지만 이거보다 저렴한 것도 많아요. 뭐 2억짜리도 있고 뭐 1억짜리도 있고. 대신 사업의 속도가 좀 틀리겠죠. 이거는 시공사까지 선정된 거고 뭐 한 2억짜리다 그러면은 아직 조합 설립하냐 마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1억짜리면 조합 설립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기다릴 수 있고 내가 좀 자본이 적다 이러면 이렇게 재개발 투자를 알아보는 것도 한 가지 또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한테 재개발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재개발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는 500군데가 넘는 재개발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알짜 지역들을 좀 골라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자본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수도권으로 나와도 됩니다. 아, 저는 지방 살아요. 그럼 지방도 괜찮습니다. 지방도 재개발이 괜찮고요. 한 가지 더 추가 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 그런 것들도 공부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러분들이 재개발로 소액으로 시간이 좀 걸리지만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